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회적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기 위해서 이민자 인구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말하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숫자들은 정말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하고요. 이들과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진짜 도전 과제인 거죠.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꽤 단순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일자리를 채울까? 딱 이거였죠. 하지만 이제 질문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의 일원으로 만들 것인가? 바로 이 사회 통합이라는 문제로 넘어온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42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 인구가 무려 4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400만 명이요? 이건 웬만한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이제 핵심은 몇 명이나 데려올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들이 잘 정착하고 우리 사회에 녹아들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바로 이 어떻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적인 통합의 첫 단추는 바로 우리 아이들, 가장 어린 세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지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연구진들이 개발한 인구 다양성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동네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샐러드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양상추랑 토마토만 넣은 샐러드랑 거기에 올리브, 치즈, 견과류까지 10가지 재료를 넣은 샐러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수는 한 동네에 얼마나 다양한 국적의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점수가 높다? 그만큼 더 다채로운 샐러드 같은 동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수로 우리나라를 들여다봤더니 그 결과가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불과 2018년에서 2022년 이 4년 사이에요. 인구 다양성이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예전에는 공단 지역이나 수도권에만 외국인들이 모여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촌 마을 깊숙한 곳까지 이 다양성이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이 변화가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아이들 기준으로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세상에 4년 만에 1167곳에서 1676곳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우리 사회 통합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지금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합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연구는 아주 심각한 균열을 발견해냅니다. 모든 가정에,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죠. 바로 보육, 즉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10명 중 6명, 그러니까 60%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은 어떨까요? 10명 중 고작 4명, 40%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 통합으로 가는 출발선이 애초에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어린이집 좀 덜 다니네 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어린이집은 한국말을 배우고 난생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는요?
아이를 믿고 맡기고 일터에 나가서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사회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 문턱이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어린이집 그냥 더 짓고 돈 좀 더 지원해주면 해결되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격차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연구는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격차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 무엇인지도 아주 명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보니까 성공의 열쇠는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실질적인 돈 문제 해결. 둘째,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할지 막막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정착한 선배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정보를 나눠주는 끈끈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 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3가지가 삼박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지역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주 배경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눈에 띄게 아주 확실하게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 3가지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이런 정책이나 예산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돈도 지원해주고 상담해주는 센터도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지역에서조차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허들입니다. 일단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복잡한 서류나 절차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오해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정보 자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순히 돈을 더 주고 제도를 몇 개 더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런 포용적인 설계와 문화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얼굴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변화하는 얼굴에 맞춰 우리의 마음도 함께 넓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